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북 제재를 어기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의심은 오히려 일본이 받아야 한다는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출신인 송기호 변호사가 오늘 공개한 문건인데요. 2008년 일본 경제산업성의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기업이 타이완으로 수출한 첨단기계 10여 대가 북한으로 재수출돼 핵개발용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영변 핵사찰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에 경고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연 누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떳떳하다면 국제기구의 공동조사를 받아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일본이 오늘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수출한 화학물질의 최종 행선지가 북한일지도 모른다. 일본 측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자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과 함께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즉각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나라의 무역관리 타당성을 국제기구가 판단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관리는 북한 등으로의 물자 유출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사안이라며 슬그머니 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연일 우려 가득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 경제 전문지인 니혼 게이자이는 이번 수출 규제로 반도체 국제 공급망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일본의 존재감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고객이 일본을 떠나는 이른바 일본 이탈을 부를 것이라며 과거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조차 수출 규제 이후 일본 기업의 혼란과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수출 규제로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 기사도 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